안녕하세요. 인천TV입니다. 저는 주한이고요. 여러분들 요새 좀 이렇게 바깥에 좀 나가보시나요? 가까운 곳에 여행도 좀 가보시고요. 지금 공항에는요, 비행기가 장난 아니게 편수가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관광객이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미어 터져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세금을 또 들어오는 세금을 또 받는다 그러잖아요. 톨게이트비도 아니고. 그럴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꾹꾹 눌러담았던 여행 본능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요, 실생활에서는 편한 거, 그리고 아주 최신식의 물건들, 주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면은 우리 편한 기능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딘가 여행을 간다, 쉼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자연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된 고성이나 아니면 뭐 오래된 곳 있잖아요. 시골 이런 것.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이런 박자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욱더 많은 그런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인천이 우리 이거의 최고가 아니라 오래된 최고의 것들이 정말 많은 곳이 인천인데 이게 또 인천이 그렇다고 여행지로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곳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섬을 빼고는요. 네, 인천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곳에서 인천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곳 또한 인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거를 저희 인천튜브와 함께 하신다면요, 인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라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는 것만큼 애정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애정을 좀 더 품을 수 있게 인천 튜브를 좀 더 많이 시청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인천 튜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천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송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이 있는지 한번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광고 보고 오시니까 인천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의 콘텐츠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천연기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 테마 기행입니다. 오늘도 천연기 대표님 모시고서 인천에 대해서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곳을 데려가 주실지 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더운 거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밭일하러 갔다 왔는데 낮에 10시 반에서 12시까지 했는데 푹푹 찌더라고요. 아니, 여름 날씨더라고요. 선생님, 그 시간대는 나가면 안 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요, 집사람하고 그 시간에 가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하시고 어떤 거 키우셨어요? 어떤 거를? 아니 뭐 전에는 이제 뭐 씨앗은 이미 뿌려놨었고 씨앗들은 다양하게 뿌려놔갖고 좀 더 자라봐야지 알 것 같고 막 여러 개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종이요? 모종인데 아직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냉하다 그래갖고 고추나 가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파는 데서 모종 파는 사원에서 이거 이렇게 저기
거 할 때쯤 되면은 저도 뭐 하나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언제나 우리 전영희 대표님한테 감사드리지만 인천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우리들이 조금 가볼 만한 곳 또는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일본 조개 쪽으로 우선 네네네. 다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오늘 훑어볼 것도 계속 이어서 가는 길이니까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천 우체국이 있었던 자리, 네네. 그다음에 인천 세관, 그게 원래는 해관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있었던 자리들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세 개의 길이 있었다. 네. 예, 인천 조개지가. 그랬죠, 그리고 본종통이라 해갖고 이제 은행가가 있거든요. 네, 그 은행가 쪽으로 쭉 가면서 또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행들 좀 보고 이렇게 해갖고 네네네. 또 빠져나와갖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길은 이어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각국 조개를 해갖고 한 바퀴 쭉 돌면은. 우선 개항장이라 그래갖고 지어졌던 곳, 있던 곳 이런 곳은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거리적인 혹시 저희가 전에 청계 천국 있었던 곳하고 여기 일본 조개지하고 길상으로 좀 특색이 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길이 집 형태가 우선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집 모양. 집 모양이 우선 다르고 그것도 원래 일본 조개하고 천국 조개도 연결돼서 있었으니까요. 그 계단으로 해갖고 나눠져 있었지. 길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일단 뭐 양식은 틀리지만 어쨌건 그 기본적인 거리 형성은 원래 되어 있던 거에서 간 거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가는 데는 원래 일본 쪽에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7,000평 그쪽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10,000명 이상까지도 늘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바다를 간척하면서 땅을 넓힌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볼 곳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이나 아니면 세관 같은 경우는 다 땅을 이제 확장한 데서 세운 거죠. 간척하고 세우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인천 우편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정문에 보면은 위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자로 새겨진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인천 우편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의 명승이라는 엽서 사진에서 엽서 사진? 이거는 제가 직접 구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갖고 쓰는 거거든요. 저 사진이 그 엽서에 있었던 사진이라고요. 그랬고 여기는 이제 1923년 12월 10일에 이제 완전히 이제 건축이 된 건데 여기 이 인천 우체국, 우편국 뭐 이런 것을 알려면은 좀 우리나라 인천 그러니까 우체국의 그 근대 우체국의 변화 과정 이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인천 우체국과 근대식 우편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우정국이라고 조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조선시대 때 뭐 실제 우편 제도라는 건 특별한 게 없었고 국가에서야 뭐 파발말을 보내갖고 그 명령은 저 말 타고 가서 전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게 없었죠. 개인은 사람을 인편으로 해갖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세도라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도련님한테 줘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개항이 되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83년에 사실 이 개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이. 그래서 들어오면서 일본 영사관에서 실제 자기네들은 우편 제도를 했었죠. 전보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 나라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한 거니까 그거는 빼고 저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글에서 보듯이 1884년 4월 22일 우정 총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우체국이 됩니다. 우리 우정국이라고. 우정국이라 했죠. 우정 총국을 하는데 이곳에서 법령을 마련하고 개국 준비를 해 11월 18일에
처음으로 우체 업무를 시작해요. 우체 업무. 예,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네. 이게 잘 됐으면 되는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계야파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저거를 봉기를 한 예, 거예요. 봉기를 하거든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12월 8일 날 바로 폐지가 돼 버려요. 한마디로 폭동이 일어났던 예, 그러니까 곳이라고 봐요. 그래고 1월 5일에는 업무도 폐지됐는데 사실 아. 51천하죠. 좀 안타깝죠. 아, 예. 우리는 3일천하는 그 3일천하고 예. 여기는 이거는 이제 우정국이 아마 51천 할 거예요. 네. 그래갖고 폐지가 되고 업무가 폐지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갔고 네. 갑오개혁으로 이제 1895년 6월 1일 서울과 인천에 우체사가 생깁니다. 우체사. 예. 그러니까 인천에 처음으로 이제 우체국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래갖고 원래 인천 우체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중구 경동에 중구 경동. 예, 좀 멀구나. 이윤사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윤사요. 예, 그 건물 예. 안에 설치를 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 이윤사 건물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냥 저걸로 됐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아, 주차장. 예. 중구 경동이면은 간척지가 아니라 저 안쪽에 있었네요. 예. 그래갖고 그쪽에 있었다가 이제 1890 이제 8년에 네. 내동으로 이전해요. 요 내동이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 네. 중구청 있잖아요. 네. 중구청이 있으면 중구청 오른쪽에 보면은 쭉 벽에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많은 걸 전시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쪽 있는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 계단 쪽 내려가는 예, 쪽에 예, 그 예. 담벼락. 담벼락에 있어 예. 그 부분인데 그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볼 겁니다. 네네네. 그러고 이제 을사늑약이 되면서 1905년에 이때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고 그해 4월에 한일 통신기관 협정을 강요하고 네. 통신권을 강탈해 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건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우정총국이라는 거를 예. 만들어서 뭔가를 활용을 하고 좀 더 근대화를 하려고 예. 노력을 했는데 이 갑신정변 있으면서 얘가 그 사건과 연루되면서 이제 없어지고 폐쇄되고 이 뒤에 오면서 일본 주도로 또 이제 바뀌게 되는. 나라는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건 1910년이지만 네. 이미 벌써 이때 벌써 다 강화도에서 이제 조약 맺으면서 벌써 뺏겨가는 거거든요. 네, 정보통신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우체사, 전보사, 전화소, 통신기관 등을 통합하여 금융 업무까지. 그래갖고 인천 우체사라는 거는 원래 우리 명칭이었었는데 우체사가 얘네들은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인천 우편국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일본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이 조계 확장 아까 얘기했듯이 네. 조계 확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우편 이용자도 이제 많이 들어오면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을 테니까. 일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갖고 급증함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설이 필요했다. 그래갖고 이제 바다를 매립해왔고 이게 이제 지금 어디 있는 자리냐면은 네. 인천 내항 일부도 있는 자리예요. 내항 쪽. 그쪽으로 이제 쭉 다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컸네. 그래갖고 23년 12월 10일에 인천 우편국을 이제 2층으로 건축해갖고 여기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동에 있었던 게 이제 여기다 새로 짓고 네. 이게 석조 건물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네. 광복 그 이후에는 외식 명칭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명칭을.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인천 우체국으로 1949년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그 엽서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은 인천 내동에 있던 게 우편국. 넘어오면서 2층으로 새로 지은 거고요. 그 당시에도 새로 지었던 건물을 찍은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2003년이 됐을 때 2003년. 인천 우체국이 연수구 신청사로 이전을 해요. 왜 이전해? 아니 이제 왜냐면 연수구가 늘어나고 이 사는 곳이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가 이제 경제 집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우체국이 거기로 연수구 신청사를 짓고 옮겨가니까 여기에 중동 우체국이 들어온 거예요. 어쨌건
보존을 해서 일을 예.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0월에 건물 안전 진단 검사를 했는데 예. D 등급을 받아요. 이거는 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위험하니까. 오래된 거니까. 그래갖고 중동우체국마저도 지금 이제 음. 정석 빌딩 저기 인하대병원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옆에 정석 빌딩 아. 거기로 이제 옮겨가요. 네네 중동도.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오.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부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대 건축물 중에 어.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니까. 네. 그래갖고 인천시가 이제 매입을 매입을. 하는데 네. 조건이 뭐냐면 중동구에서는 네. 그러면 우체국 자리를 하나 땅을 내줘라. 아. 그러니까 맞바꾸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가 살 예, 테니까 예. 우리 우체국 다시 지을. 예. 어. 그랬고 결국은 올해 타결이 됐어요. 아, 타협이 올해. 돼갖고 예, 지금 예. 이제 그랬고 내년 10월 되면은 시민들에게 건물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 이 예. 건물을 예. 이 지금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 안전 제가 옛날에 때문에. 2층짜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카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니까 예. 제가 안에 내부 촬영은 못했어요. 근데 네네네. 아마도 저게 이제 다 개방이 되면은 그냥 개방되지는 않을 거예요. 박물관처럼 오. 우체국 박물관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충분히 이게 활용할 지금 수가 있죠. 안전진단할 때가 D급이었으니까 예, 예. 지금 그동안 안전 장치를 뭔가도 예, 예.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제 예. 최대한 복원을 예, 한다고 예. 하지만 예, 그래갖고 그때 되면 어. 이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아, 겉에도 지금 다 이제 실도 다시 해야 되고 보수 어. 수리도 해야 되고. 제가 저쪽을 잘 안 가봐서 저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네, 계속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우체국이 이전한 다음부터는 못 들어간 거죠. 그랬구나. 잘 몰랐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내동에 있던 인천 우체사예요. 아, 그 안쪽에 있었던. 예, 네. 1898년에 여기로 이제 경동에서 여기로 이전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체사가 만들어지면서 독립된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저 오른쪽 건물이에요. 오른쪽 건물, 예, 큰 예, 건물. 예, 예. 예, 저 입구 있는 저기가 이제 그 벽 있는 담벼락 있는 그곳입니다. 아, 여기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뭐 목조 건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 근데 펜션 같은 느낌이네. 네, 펜션 같은 느낌이고 지금 건물 양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저것도 뭐 일본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설계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지금 건물 자체가 우리가 짓는 예. 양식이 아니니까. 저 지붕에 뭐 이렇게 예. 삐쩍삐쩍 올라와 있는 거 예. 보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사진 계속 두 장인데 이제 가까이 찍으면서 한 건데 이건 2005년에 제가 네네. 예, 기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건물이 참 보존이 잘 되고 있었네요. 예, 보존 잘 되고 있어요. 예. 저렇게 하면은 요즘 지은 거라고 저 남대문 쪽에 한국은행 건물이 있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기적으로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 모든 게 석축으로 된 거 아니고 이게 시멘트도 들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자세히 보면. 예, 모든 게 어. 돌만 맞힌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걸 다 어디다 그리고 내놨을까? 이 건물 같은 경우 근대 건축물로서 충분히 그럼요. 문화적 가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찍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 이게 2021년 재작년에 가서 찍은 거예요. 중동우체국도 다 이사 가고 옮기고 위에 더 망가지지 못하게 이제 저 위에다가 포. 찍어놨죠. 예, 예. 예, 예. 이렇게 감싸놓고 예, 천으로 이제 해놓고 낙석이 그리고 안 여기에는 되게. 글씨 보면 이제 한글로 예. 인천 우체국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보고 예. 그래갖고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측면하고 이제 뒷면. 뒤에 지금 예. 저거 다 저기 21년도 거네요 사진이. 예. 저거 그런 대로 저 지금 건목해 이렇게 흉터처럼 되어져 있는 거 저것도 다 뭔가를 조정을 했겠죠? 어느 거요? 지금은? 저 벽에 지금 뭐 이렇게 예. 흐끗흐끗 상처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거 칠한 거 페인팅. 예, 페인팅한 게 이제 그게 벗겨진 오래되니까 거지. 이게 예. 저런 게 이제 다 보정이 되겠죠, 다. 그러니까 예, 보수하고. 수리를 하고 다 개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천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옆에 뒤쪽에 지금 주차장 있고 여기에 뭐 아마 의류 판매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유명한 국일관이 있었던 데입니다. 국일관? 예. 저 잘 모르는데. 뭐 국일관? 나이트 클럽이라고 보면 되죠. 저 서울에만 있는 국일관인 줄 알았더니 예. 인천에도 있었군요. 젊었을 때 저도 거기 가서 대학 다닐 때 쿵짝쿵짝하고 그랬었죠.
생각해보니까 저 근처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 네, 왜냐면 예.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창고들이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창고로 활용이 안 되니까 창고가 워낙 넓고 좋으니까 거기다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거 만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 지역이 좀 예. 그렇게 큰 그런 게 많았군요. 예, 옛날에 나이트클럽이 많았어요. 딴 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이 차는 우리 천연기 대표님의 젊은 놀이터가 어디였는지까지 좀 들어봤네요. 예, 말씀 재밌긴 한데 약간 쉬고 잠깐 쉬고 또 돌아오겠습니다.